체로키족의 고향은 에팔레치아 산맥 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백만 년 동안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의 봉우리, 깊은 계곡, 강으로 이루어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한, 체로키족은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및 주변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산맥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북미의 인류가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어져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체로키족이 남동부 민족이며 항상 에팔레치아 산맥에 거주해왔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은 그 특정한 지리적 환경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깔끔한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는 수수께끼, 즉 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알아챘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언어적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체로키어 찰라기어는 이로쿼 이어족에 속합니다. 기록된 역사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이로쿼 이어족 사람들은 체로키 영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북쪽과 북동쪽, 현재의 뉴욕, 온타리오, 퀘벡,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모호크족, 오네이다족, 오논다가족, 카유가족, 세네카족, 그리고 이로퀘어의 연맹을 형성했던 투스카로라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로쿼이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과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 깊숙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수세대에 걸쳐 체로키 연구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고 고고학적 발견이나 역사적 설명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체로키 기원에 대한 기존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DNA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언어적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체로키족이 항상 남동부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의 조상이 수천 년 전 오데호 지역에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구 학자들이 신화로 치부했던 북부 고향에 대한 체로키족의 구전 전통이 학계의 과학 연구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동안 정확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DNA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과학이 마침내 따라잡고 있는 토착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미스터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체로키어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언어학계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이래로 언어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온 난제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체로키어의 어휘, 문법, 음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언어가 이로쿼 이족 어족에 속하며 북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래어를 빌려오거나 이웃 부족 간의 문화 교류가 일어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심층적인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로키어와 북부 이로쿼 이족 언어들이 공통 조상 언어에서 진화했으며 과거 어느 시점에 원시 이로쿼이어 사용자들이 지리적으로 분리되면서 언어적으로도 분화된 여러 집단으로 나뉘었음을 시사합니다. 어휘 차이와 음운 변화를 기반으로 언어 분화 기간을 추정하는 기법을 사용한 언어 분석 결과 체로키어는 다른 이로쿼이족 언어들과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경에 체로키어의 초기 형태를 사용하는 집단이 모호크어, 세네카어 및 기타 북부 이로쿼이족 언어의 초기 형태를 사용하는 집단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집단의 분리는 기록된 역사보다 수천 년 앞선 고대의 것이었지만 언어적 연결고리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을 만큼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동 방향이었습니다. 체로키어 사용자들이 오데호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향했을까요? 아니면 북부 이로쿼이족 언어 사용자들이 남동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체로키족은 남부에 남은 소수 집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두 집단 모두 제3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을까요? 언어학만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분리가 일어났음을, 그리고 대략적인 시기를 알려주었지만 분리의 지리적 범위나 어떤 인구가 이동했고 어떤 인구가 남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 역시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했습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수세기 동안 기록된 체로키족의 물질 문화는 남부 에팔레치아 지역에서 약 1000년에서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속성을 보여주었으며 유적지, 토기 양식, 정착 패턴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기록된 체로키 공동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고고학적 기록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더 오래된 유적지가 존재했지만 유물만으로는 체로키족 조상과 다른 남동부 민족의 유적지와 명확하게 연결짓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3500년에서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시 체로키어 화자의 도래와 연관지을 수 있는 북방식 물질 문화가 남동부 지역으로 유입된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학자들은 언어적 난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주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이를 엄밀하게 검증할 방법은 없었다. 당시 대중적인 이해는 체로키족이 단순히 남동부 지역 사람들로 어떤 불분명한 이유로 이로쿼 이족 계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그 기원 문제는 체로키족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서사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학문적 호기심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 유전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연구자들은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만 모계로 전달되는 유전 물질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조상과 이주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돌연 변이가 축적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모계 혈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략 언제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계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모계 유전만 받기 때문에 핵 DNA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재조합의 복잡성 없이 직접적인 모계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초기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에서 도출된 아메리카 원주민 모계 혈통 표준 모델은 A, B, C, D로 명명된 4가지 주요 하플로 그룹을 확인했는데, 이 하플로 그룹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원주민 집단에 존재하며 동아시아 인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육교가 드러났을 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4가지 하플로 그룹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모계 혈통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 또는 그보다 더 이전에 시작된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베링기 이주 모델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하플로 그룹인 X는 이 모델에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XEA라고 불리는 X의 한 분파가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에서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존재는 즉각적인 논란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X 하플로 그룹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전역의 인구에서 발견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분파인 XEA는 다른 X 계통과 수만 년 전에 분화된 독특하고 오래된 계통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XEA 하플로그룹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유럽인과의 접촉이나 식민지 화설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전적 증거는 XEA가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정착민 집단의 일부이며 A, B, C, D 하플로그룹과 거의 같은 시기에 별개의 이주 사건을 통해 또는 다른 계통들을 포함한 동일한 인구 이동의 일부로
아메리카에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XEA 하플로그룹이 체로키족 기원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북미 대륙에서의 지리적 분포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연구들, 특히 피터 포스터와 그의 동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XEA 하플로그룹은 알곤키너와 이로쿼 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데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데호 지역의 알곤키너 사용 민족인 오지브 와족은 XEA 하플로그룹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로퀘어의 연맹 사람들도 이 하플로그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로키족은 지리적으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이로쿼 이족과의 유전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비록 빈도는 낮지만 주목할 만한 XEA 하플로그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언어학적 증거와 일치했기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만약 체로키족이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북부 이로쿼 이족 화자들과 분리되었고 그 분리 과정에서 오데호 지역에서 남쪽 에팔레치아 산맥으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면 체로키족은 북부 이로쿼 이족과 목의 혈통을 공유하겠지만 유전적 부동, 창시자 효과, 그리고 이주 후 남동부 지역과의 혼혈 등으로 인해 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플로그룹 XEA의 분포가 보여준 바입니다. 즉, 다른 이로쿼이족 화자들이 살았던 오데호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남동부의 체로키족 사이에서도 2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어학, 유전학, 구전 전통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자료에서 얻은 증거들이 종합되면서 이 주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단순한 추측에서 탄탄한 근거를 갖춘 가설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체로키어는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북부 이로쿼 이족 언어들과 분화되었습니다. 유전학 연구는 체로키족의 목의 혈통이 언어학적 증거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오데호 지역 인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살펴볼 체로키족의 구전 전통은 북쪽 고향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지만 서구 학자들은 종종 이를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화나 상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유전적 증거는 하플로그룹 XEA를 넘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리판 말히와 그의 동료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연구를 포함하여 북미 전역의 데이터 세트를 종합한 대규모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는 대륙 전역의 원주민 집단에 걸쳐 목의 하플로그룹의 분포를 보여주는 공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하플로그룹 XEA가 오데호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 분포가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원시 이로쿼 이족의 고향 지역과 놀라울 정도로 잘 겹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체로키족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XEA 하플로그룹과 다른 북부 계통에서 나타나는 오데호 지역과의 연관성 외에도 체로키족은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부 평원 및 중서부 지역 인구와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카토아너를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현재 노스다코타 지역에 거주했던 아리카라족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유전적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예상치 못한 유전적 군집화를 발견했는데, 이는 체로키족의 목의 혈통이 단방향 이주보다 훨씬 복잡한 대륙 전역의 고대 인구 이동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이 이주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인류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체로키족의 조상 또한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여러 차례의 인구 이동, 혼합 사건, 그리고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로쿼이족 언어를 남쪽으로 전파한 원시 체로키족이
오대호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이 이주 집단은 유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았습니다. 남동부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섞여 역사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기원을 가진 체로키족을 형성했으며 그들의 조상은 언어와 유전자 모두에서 북부 이로쿼 이족의 분명한 유전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체로키족의 구전 전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기원, 역사, 그리고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 왔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체로키족과 비체로키족 학자들이 수집하고 기록한 이 전통들은 일관되게 북쪽 땅, 즉 드넓은 바다 건너편이나 먼 산맥 너머에 있는 고향에서 기원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여 에팔레치아 지역에 정착하고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수천 년 동안 번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구학계는 역사적으로 구전 전통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제 사건과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적 문서라기보다는 신화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이야기는 전설이나 신화로 변모하며 오직 기록이나 유물만이 역사적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언어학, 유전학 연구를 통해 학자들이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것으로 치부했던 구전 전통에 담긴 세부 사항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가정은 반복적으로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체로키족의 이주 전통은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체로키족 원로들은 북쪽에서 기원했다고 전했지만 서구학자들은 이것이 은유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남동부 사람들이 오대호 지역에서 왔다는 것은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태초부터 역사적으로 기록된 지역에 거주해왔다는 생각과도 모순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학과 언어학 연구를 통해 구전 전통이 옳았고 체로키족 조상들이 북쪽에서 왔으며 이야기에 묘사된 이주가 실제로 일어났고 체로키족 지식 보유자들이 약 3,500년에서 4,000년에 걸쳐 정확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구 과학이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토착 지식 체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유전학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전 전통은 문서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과학이 이제야 체로키족의 전통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들에게 겸손함을 일깨워주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문가이며 과학적 탐구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전적 증거에는 상당한 한계와 복잡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주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목의 혈통만을 추적하여 어머니를 통해 전달된 조상만을 보여줄 뿐 북의 혈통이나 부모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은 더 넓은 유전적 조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증거로 제시되는 체로키족의 이주는 특히 여성 또는 인구 집단의 이동을 설명하며 이때 목의 혈통은 오대호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연구만으로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이주했는지, 공동체 전체가 이주했는지, 아니면 여성이 주로 기존 남동부 지역 주민과 결혼하여 이주했는지, 또는 도착 후 남동부 지역 사람들과 얼마나 유전적으로 혼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물질을 분석하여 조상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 DNA 연구는
체로키족의 경우 표본 크기가 작고 적절한 동의와 협력 없이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유전 연구를 진행하는데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눈물의 길 이후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어 왔습니다. 눈물의 길은 1830년대에 체로키족을 그들의 고향인 미국 남동부에서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입니다. 이 강제 이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전적 병목 현상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인구 구조가 왜곡되어 접촉 이전 시대의 조상 패턴을 재구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길은 미국 정부가 자행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이자 집단 학살이었으며 강제 이주 과정에서 약 4천 명의 체로키족이 사망하고 그들이 조상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인구학적 재앙으로 인해 눈물의 길 생존자 후손들에게서 채취한 현대 체로키 유전자 샘플은 접촉과 강제 이주 이전 체로키 인구에 존재했던 유전적 다양성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혈통은 강제 이주 과정이나 이후 인구 병목 현상으로 인해 사라졌을 수 있으며 살아남은 혈통의 빈도는 창시자 효과와 강제 이주 후 급격히 감소한 인구에서의 유전적 부동에 의해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로키 조상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으려면 남부 에팔레치아 산맥의 체로키 고향 유적지에서 발견된 접촉 이전 시대의 유골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고대 DNA 연구가 필요합니다. 500년, 1000년 또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대 DNA는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그리고 눈물의 길 이전 체로키족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을 통해 비슷한 시기의 오데호 지역 인구와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현대 DNA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훨씬 높은 신뢰도로 이주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에 대한 고대 DNA 연구는 윤리적 복잡성과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골과 문화 유물은 매장지에서 발굴되어 박물관과 대학으로 옮겨져 후손 공동체의 동의 없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20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고 학계 연구자와 과학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아메리카 원주민 무덤 보호 및 유물 반환법은 부족과의 협의 및 유골과 문화 유물의 반환을 의무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은 불완전했으며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수천 구의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유해들은 부족 국가에 반환되어 재매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와 인권 유린의 배경을 고려할 때 체로키족 유해에 대한 고대 DNA 연구를 제안하는 것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체로키족의 전폭적인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체로키족 스스로가 조상 유해의 처리 방식과 유전자 연구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체로키 네이션은 40만 명의 등록 시민을 보유한 주권 정부로서 정교한 통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체로키족, 그들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과학 연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유전 연구는 체로키족의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체로키족 연구자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연구 결과는 발표 전에 체로키 네이션과 공유되어야 하며 조상 유해 처리와 관련된 체로키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원주민 국가가 연구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협력 연구 모델로의 전환은 과학이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수십 년간 지속된 착취적 연구, 즉 지식과 유전 물질을 가져가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공동체의 동의 없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원주민을 주권 국가가 아닌 연구 대상으로 취급한 연구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질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 설계와 해석을 개선할 수 있었던 원주민의 지식과 전문성을 무시했으며 더 나은 과학과 정의를 위해서는 진정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체로키 DNA 증거는 그것이 보여주는 것과 아직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모두를 통해 체로키족이 아메리카 대륙 최초 정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단순히 지역적인 뿌리만을 가진 동남부 민족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체로키족의 조상은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 오데오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북부 기원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를 통해 이로쿼이족 언어와 북부 목의 혈통이 에팔레치아 고원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이주민들은 기존의 남동부 지역 주민들과 섞여 역사 기록에 나타난 체로키족, 그리고 오늘날의 체로키족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체로키족이 남동부 지역의 토착민이 아니거나 그들의 조상이 에팔레치아 지역에 처음부터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에팔레치아 지역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이주, 이동, 그리고 혼합의 산물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역사이며 기후변화, 자원 가용성, 갈등, 그리고 기회에 따라 인구가 이동해온 역사입니다. 3,500년에서 4,000년 전 체로키족이 오데호 지역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미국 남동부 지역의 원주민이라는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체로키족 역사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여행자였고 수백 마일을 여행하여 새로운 땅으로 건너갈 만큼 대담했으며 수천 년 동안 새로운 고향에서 번성할 만큼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체로키족의 구전 전통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사실, 즉 북쪽 기원과 남쪽 이주를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150에서 200세대에 걸친 구전 전승을 통해 정확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정교한 기술과 값비싼 장비를 갖춘 서양 과학이 이제야 체로키족 지식 보유자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전 전통을 유효한 역사적 방법으로 인정하는데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원주민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불완전하고 종종 잘못된 해석을 사실로 여겼던 연구자들에게 깊은 겸손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DNA 증거는 체로키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십 년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주 인구는 얼마나 컸을까요? 한꺼번에 이주했을까요? 아니면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주했을까요? 오대회서 에팔레치아 산맥까지 어떤 경로를 이용했을까요?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남동부 사람들과 얼마나 혼혈되었을까요? 이주 후 체로키 문화와 사회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체로키 국가와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유전적 증거가 역사 서술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랄까요? 과학은 체로키족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즉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적 목적의 지식 추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체로키족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체로키족이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체로키족과 협력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정체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씌웠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는 구전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체로키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은 체로키족의 전통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체로키족이 북쪽에서 왔고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선택과 노력, 그리고 성공을 통해 에팔레치아 산맥을
그들의 고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이 항상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용감하게 이동하고 새로운 땅에 정착할 만큼 강인했으며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기억을 보존할 만큼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발견의 핵심입니다. 체로키족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지식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DNA 분석은 우리가 진작 믿었어야 했던 사실, 즉 체로키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구전 전통이 진실을 보존하고 과학의 역할은 원주민 역사를 마치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스스로가 과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